에서도 만나세요. 아참, VOD도 볼 수 있어요. 금융 아카데미가 알려드리는 투자 수익 내는 꿀팁.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입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어갑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스탁로는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갈증을 부르는 다양한 수수료. 스탁론의 모든 수수료가 사라진다. 스탁론의 새로운 시대. 보다 가볍게, 보다 확실하게. 고객의 부담은 더욱 빠져야 한다. 복잡한 고민은 그만. 이젠 금리만 보자. 날씬한 금리, 연금리 4.7%. 골드 스탁론.
이 시각 시황입니다. 30분 전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전일 중국의 수출 지표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부침을 딛고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 반등에 성공하며 출발을 했고요. 현재도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40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오늘 니케이 지수도 0.55%, 장주 1%대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권 안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0.55% 오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먼저 업종별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인데요. 오늘 빨간불이 가득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부 현재 업종들이 오르면서 특히 전기전자 업종도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고요. 이 밖에도 현대차그룹주 그리고 조선주들이 강한 모습을 운송장비 업종도 2%대 상승입니다. 오늘 포스코 비롯해서 철강금속 업종도 강한 모습이죠. 오늘 금융주도 일제 상승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금융업종이 1.59%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상승권 안에서 더욱더 상승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1% 넘으면서 2090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도 1%대 상승으로 69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도 아주 강한 모습으로 1%대 상승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의 매수 금액이 10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이 1,30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닷새째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170억 원, 기관도 21억 원 동반 매수고요.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4천 개 넘게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모두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취하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대표주인데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리포트에서 수소차 시장의 확산으로 전동화 매출액이 15조를 넘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상승을 받아가면서 3%대 강세고요. 현대차도 함께 오르면서 양봉의 크기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히 현대차 그룹주, 완성차 그룹주 일제 상승폭 확대되고 있고 기아차도 3%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철강 대표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판매량 감소로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4분기에 저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제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이 밖에도 오늘 철강 금속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대부분 상승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산림 협력 등 설치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솔 홈데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5%대 강세로 윗꼬리가 길게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타고 있고요. 현재 1,6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LCC 관련주입니다. 실적 성장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박 콘덴서가 6%대 상승으로 양봉의 크기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요. 이 밖에 코스모 신소재까지 양봉의 크기가 확대되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입니다. 이어서 엔터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트와이스의 일본 흥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2월에 신인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면서 8%대 강세고요. 또한 전일에 좀 빠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또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뉴, CJ, EN, SM까지 견조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를 신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면세점주의 경우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대한 우려로 하단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과 함께 면세점 관련주 전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77%의 상승으로 25만 8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이마트몰이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한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각에는 윗꼬리가 좀 생기면서 2%대 상승 달려받고 있습니다. 19만 8,500원 터치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유한양행 살펴보시죠. 기술 수출 성과 기대감의 강세입니다. 현재 6%대 강세로 양봉의 크기 확대되면서 23만 6천 원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넥슨GT도 살펴볼까요? 넥슨GT는 넥슨 메가 이슈로 상승을 이어가다가 지난 8일 이후에 3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금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두 자릿수까지 상승폭 확대하면서 24%대 초급등세입니다. 13,600원 터치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공기가 탁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가 거의 매일 발령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급적 외출은 좀 삼가하셔야 되는데 또 생업상 어쩔 수 없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시간에 오세인 아나운서가 시황을 전달하는 표정과 말이 전혀 없이 좀 밝아졌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받으셨을 겁니다. 양대 지수가 다 1% 이상씩 오르고 있고요. 특별히 쌍끌이 매수라는 용어를 참 오랜만에 듣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다 매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도 기분을 좋게 하는데요. 현재 투자 전략가 또 시황 전문가들은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투자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이영권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말에 굉장히 어두운 시장관에서 1월 첫째 주를 지나면서 다소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비교적 악재도 조금은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팀장님께서 보시는 시황과는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환경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변 환경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만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연준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미중 무역 분쟁도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지만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역시 체크해 볼 만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아직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흥국 증시로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도 선 조정받았었던 신흥국의 투자 매력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급상으로도 조금씩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지수가 크게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2,000선 아래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지수의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한 1개월 정도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기업이익이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미스 기업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리스크보다는 종목별 리스크에 조금 더 관심을 맞추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월 초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주요 기업들의 지난 4분기 실적들이 속속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셨듯이 대체로 시장에서는 4분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현재 주가 상황이 그 실적 하락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도 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팀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 예상치보다는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가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제 발표되는 것들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기업이 그 하향 전망이 빠르게 조정이 되고 있지만 실제는 더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이상 1분기도 감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도 기업이익이 감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인데요. 4분기만 놓고 보면은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9조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거의 20% 정도 감익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기업들 대부분 주가에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좀 놓고 그러면은 좀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업종을 찾아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는데 현재 어닝 미스 가능성이 좀 낮은 업종은 국방이나 디스플레이, 상사, 택배, 교육, 해운 업종 정도 선으로 보고 있고요. 1분기까지 놓고 보면은 자동차랑 항공, 기계, 화학 업종, 통신 업종 정도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실적 우려감이 현재 높은 업종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유 업종이나 보험 업종, 철강 업종, 지주회사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하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예. 그 IT 쪽의 전망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쩌면 3만 원대 주가가 고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가를 보니까 이제 4만 원대로 다시 레벨업되고 또 한 축인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갖은 악재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이제 신사업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인허가 문제 이런 것 풀리고 신차 효과 이런 것들이 되면서 12만 원대를 훌쩍 넘는 모습들도 나오는 걸 봐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하방에 대한 어떤 견고한 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수대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갖지 말고 개별 종목 위주의 투자를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지수대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시적으로 2000선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들이 지난달부터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2000선 이탈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부분들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 악화로 인해서 지수가 2000선 이하로 1900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우량주 중심으로 조금씩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시고 예. 다만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지난번에 기록했었던 저점인 1980선 정도 선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지난번 10월 하락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부분들 정도 2200선 정도가 내외가 되겠죠. 갭으로 하락했었던 이런 부분들 정도 선에서의 어떤 박스권 등락 과정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지를 놓고도 베트남 유력설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임박해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이 경협 관련주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워낙에 작년 상반기에 비교적 높은 가격에 샀던 분들이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어서 접근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황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 북미 관계를 놓고 보면은 지금 향후에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정상회담도 개최가 될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만 정상회담 자체가 당장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기에는 비핵화 문제나 넘어야 될 사안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남북 경협지 역시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더 큰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없고요. 주가 변동성도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투자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기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은 단기적인 부분들은 뭐 개성공단 관련된 부분이거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로 기업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좀 나머지 업종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정치 협력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기업 이익에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재료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도 부가적으로 재료의 덕을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주셨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권 투자정보총괄팀장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장중 고점을 벗겨내면서 계속 등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시간 끝날 무렵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매년 연초가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큰 행사가 있죠. 국제 소비자 가전쇼 CES라는 행사인데요. 여기에 여의도에서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방문을 했다가 아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복귀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셔서 CES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업종 담당자이기도 하셔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에 처음 오셨죠? 네, 처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다녀오셨는데 일단은 좋으셨겠어요. 좋은 공기에서 따뜻한 데 계셔서. 네, 뭐 상대적으로 최근에 공기가 많이 안 좋아서 예.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더 많이 것 느끼시죠? 같습니다. 네. 예. 큰일입니다. 자, 세스 얘기 좀 해보겠는데 전반적인 이번 2019 세스 그러니까 국제소비자 가전쇼에서 느끼셨던 트렌드라고 할까요? 가장 네. 큰 맥락은 뭐였습니까? 일단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매년 CES에 참가하고 있고요. 예. 저도 이제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혁신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았던 반면에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장 흐름을 보더라도 예. 지금까지 혁신을 주도하던 빵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CES를 딱 갔더니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혁신보다는 약간 기술의 진보가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세밀한 디테일을 저희가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네네. 느끼고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의 변화를 느끼는 CES였다면 네네. 지금은 그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개별 기업들의 네, 맞습니다.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기술의 진보 이런 부분들의 좀 디테일한 어떤 상황의 변화 같은 걸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좀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이제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 네. 수도 있어서 보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그랬다 이런 예가 있으면 하나 좀 들어주십시오. 일단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나 그리고 모빌아이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예. 레벨 4, 5의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기술을 예. 이제 많이 선보였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조금 덜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이유를 저희가 이제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예.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이제 레벨에 올라와 있는데 뭐 나라의 규제라든지 그리고 검증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아직 그런 단계를 업체들이 많이 못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IT 부분에서도 사실 지금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단계인데 예. 5G가 이제 올해 막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4G 시장에서 충분히 포화 시장을 이루고 있는 모바일 쪽에서 더 예. 이상 이제 혁신이 보여줄 게 없다 보니까 예. 이제 5G 기반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기간이 올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올해 5G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가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좀 더 혁신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CES를 주관하는 CTA라는 협회가 있는데 예. 그 협회에서 이제 제시를 한 것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2010년에서 20년까지는 이제 디바이스가 커넥티드 되는 시대였다라고 보고 있고 예. 이제 2020년부터는 데이터 시대로 명칭을 정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혁신을 불러일으키려면 5G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혁신성이 조금 눈에 띄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5G는 저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5G가요 안 계시는 동안에 5G의 어떤 수혜, 5 네. 시대가 열리면서 그것도 이제 한국의 통신사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비교적 지수 때에 비해서는 좀 활발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어떻게 보면 이 CES의 어떤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 시장이 반영하고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화면에 이제 우리 기업들의 전시장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텐데 네. 아무래도 뭐 외국 기업들의 큰 흐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은
과연 우리 기업들이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아마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네. 목도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 얘기를 조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CES의 꽃은 전통적으로 TV 가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TV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춰서 말씀을 예. 드려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예.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K TV를 이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예.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8K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TV 혹은 가전에서 가장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게 롤러블 TV였습니다. 예. 사실 이게 작년에 프라이빗 부스를 통해서 일부 투자자분들한테는 약간 공개가 일부 시제품으로 됐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관람객들한테는 시연이 안 되고 네, 일부 예, 프라이빗 부스에서 그렇군요. 일부 뭐 여의도 투자자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한테 약간 시제품으로 공개가 됐었던 네. 제품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상용화 제품으로 올해 전시가 된 거거든요. 예.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이제 전시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성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전 쪽에서 LG죠, 보면요. LG 네, 얘기죠. LG전자 예. 롤러블 TV입니다. 명칭은 이제 OLED TV R이라는 명칭인데 그런 부분에서 혁신성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TV 시장을 보면 항상 해상도 그리고 사이즈 그렇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찾으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예. 이번에 OLED TV라는 장점을 살려서 LG전자가 롤러블 TV라는 완전 혁신성을 이제 새롭게 도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실제로 TV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상을 좀 수상을 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현지의 뭐 이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의 피부로 느끼는 반응도 LG전자가 선보인 롤러블 TV 쪽에 이 TV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가장 호응이 좋았습니까? 네, 느끼시기에? 맞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외국인 그 관람객들도 좀 네. 많이 놀라워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제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부 의견일 수는 있지만 예전에 이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의 아, 느낌이었다라고 그래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예. 이제 판매량 자체는 좀 저조할 수는 있는데 예. 이런 것들로 계속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올바른 어허, 방향이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재 가보지를 않으셨고 또 네. 우리 서울 시내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시판되고 있지 않죠. 네, 현재.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그야말로 롤러블입니까? 이렇게 화면 액정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그 두루마리처럼 감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입니까? 하단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예. 하단에 이렇게 스피커 박스가 있습니다. 예. 그 스피커 박스에 글래스로 된 화면이 예. 롤러블로 감겨서 사라졌다가 완전 사라졌다가 아하. 전원을 키면 그 예. 스피커 박스에서 화면이 올라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TV인데 TV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저 밑에 있는 까만 박스보다도 저 화면의 크기가 클 테니까 네. 저렇게 돌출이 돼 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안 내부에서 감겨 돌아가기 때문에 저 스피커 박스만 딱 남게 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하. 물론 뭐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예일 수는 있는데요. 예. 뭐 저런 TV 화면이 사라질 수 있다면 앞에 그런 밖에 풍경을 가리는 것들을 TV가 그렇겠죠. 가리고 예.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저게 나중에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좀 떨어진다면 예. 충분히 저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위에서 내려오는 화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옆에서 나오는 화면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사용될 수 있을 수 그래서 현재 반응이 뜨겁다고 해서 제가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 위에서 아래로 접혀 들어가서 네. 사라져 버리는 저런 정도의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이 횡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접어가지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휴대하고 포터블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든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고 또 현지에서 그런 질문들 없었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많이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TV라는 제품 자체가 예. 어느 정도 고정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예. 휴대를 저희가 하려면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이제 아직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상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 네, 현재 네. 단계에서. 네, 근데 반면에 이번에 CES에서 또 이제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제품 중에 하나는 이미 언론에는 작년 말에 공개가 되긴 했었는데요. 예. 중국 업체인 로열이 예. 폴더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CES에서. 예. 그래서 그게 거의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인데요. 플렉스파이라는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TV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휴대가 간편한 좀 태블릿 사이즈의 화면을 저희가 실제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휴대폰이 사실은 폴더블이 되면 두께는 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정도 크기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네, 나오겠군요. 접으면 그 정도 사이즈고 네. 펼치면 2배 정도 되는 그런 그렇군요. 화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펼치면 훨씬 더 큰 화면을 볼 수 있고. 네,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술의 혁신이라는 게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의 혁신 아니세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정원석 애널리스트도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계셔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2018년도에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많이 쓰렸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장도 안 좋았지만 우리 대표 기업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반등도 거의 없이 그냥 쭉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그 질문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뭐냐면 야 디스플레이 투자해서 내가 재미 본 적이 없다. 네. 돈 좀 버나 싶으면 또 무슨 몇 세대에서 라인 깔고 그 네. 투자해야 되고 캐펙스 투자해야 되고 그 캐펙스 투자 다 끝나서 이제 돈 좀 벌까 하면은 중국이 다 따라왔다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주주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분들에게 이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해서 좀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겼던 2018년인 것 같아요. 네. 담당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디스플레이 산업도 사실 예. 반도체와 비슷하게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이클 산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예. 있는데 디스플레이는 크게 나누면 잘 아시다시피 LCD와 OLED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LCD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LCD 산업은 단기에 업황이 확 좋아져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도 흐름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바닥에서 한 15%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그래도 4분기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LG 전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지금 IT 대형주 내에서 보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SDI 실적이 지금 견조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CES 효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작년 말을 기점으로 좀 오르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OLED 산업에서 보면 지금 OLED 산업도 사실상 지금 과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조만간 이제 공개될 갤럭시 S10과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팀에서 IT 팀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갤럭시 S10이 어쩌면 IT 전반적인 센티멘탈의 바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갤럭시 S10에 이번에 최초로 풀스크린에 그리고 패널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판단했을 때 패널 지문 인식이 주는 소비자에게 주는 밸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지문 인식이 뒤에 달린 것과 화면에서 바로 저희가 패널 지문 인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네, 인식을 맞습니다. 해서 장문 잠치를 열고 들어가게끔 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갤럭시 10 같은 경우는 손을 액정에다 대면은 네.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첨가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보통 홈 버튼에 지문 그렇죠. 인식을 하거나 예. 아니면 후면에 저희가 손가락을 그렇죠. 갖다 대서 이제 패널 지문 인식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는 그 공간까지 다 디스플레이로 꽉 채우면서 예. 네. 패널에다가 직접 이제 지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갤럭시 S10부터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를 조금이나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부
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최초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이나 핸드셋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폴더블 스마트폰이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가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캐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판매량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 가격 자체도 거의 200만 원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팔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 거기 때문에 업체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수요를 늘릴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내년부터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계속 OLED 캐파의 증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히려 지금 LCD 쪽보다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것 같고요. 예. 좀 중장기적으로는 폴더블 관련 소재 업체들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방산업의 우리 대표 상장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손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그 하부에 있는 장비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한 투자 판단도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요.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중국 업체가 다 따라와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LCD 쪽하고 OLED 쪽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LCD 비즈니스가 그래도 한 80-90% 정도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OLED 비즈니스가 10% 조금 이제 막 넘어가는 이제 수준입니다. 점유율을 이제 확장시키고 네네.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LCD 쪽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 네.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업체들, 특별히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회임 기간이 다 끝났느냐, 네, 네. 이제부터 나오는 건 그냥 이익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OLED 쪽의 캐펙스 투자는 지금부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과연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주주가치의 상승으로 그 기회로 인식할 수 있을 거냐. 네. OLED 쪽에서의 기술력의 우위 같은 것들에 대해선 인정한다. 네. 그러나 그 OLED의 시장의 확대로 인한 수익성의 확대와 이 LCD 쪽에서의 축소로 인한 수익성의 축소가 이게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를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관련된 예. 보고서를 작성한 적도 있고요. 예. 저조차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투자 의견이 홀드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준비하는데 많은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LCD 비즈니스가 사실 17년만 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이익률을 올렸었는데 예. 지금 작년 18년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익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반면에 OLED TV 비즈니스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올라오는 속도가 그것보다는 좀 느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OLED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주가 관점에서 OLED TV에 대한 밸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려면 적어도 20% 이상의 매출이 넘어가는 예. 시기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2019년에서 2020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하는 데에는 조금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OLED TV 쪽의 매출이 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늘 거라는 전망 하에서 네.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만약에 이게 2019년 말이나 2020년에 시장이 어느 정도 생기는 국면에서 네. 지금 롤러블 스마트폰, 롤러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가 최초로 낸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디스플레이는 과연 어디 거냐? 네. LG 디스플레이 거냐, 삼성 디스플레이 거냐, 네. 중국 로컬 업체 거냐 이 궁금증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예. 플렉서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열릴 폴더블 이쪽 시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CES에서 전시되었던 예. 폴더블 스마트폰은 로열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출시를 한 건데요. 예. 그 업체는 사실상 중국의 스타트업 업체라고 볼 아하. 수가 있는데 예.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채택을 해서 스마트폰을 이번에 폴더블로 내놓은 거거든요. 예. 로컬 제품인 거죠. 다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럼 중국 업체들도 예. 기술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 굉장히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 컴포넌트 자체는 네. 굉장히 기술력이 저급하더라는 네, 말씀이시죠. 일단 네. 디스플레이 자체로도 잔상이라든지 불량화소들이 너무 많이 보였고요. 예. 그리고 접었는데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펼쳤을 때 스마트폰이 평평하지가 않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요. 네. 제품으로서는 사실 메리트가 없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로서 앞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면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이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대형에서는 물론 앞서 있지만 중소형 쪽에서는 좀 아직은 기술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에서 스타트업 같은 데서 낸 거는 일종의 자동차로 치면 컨셉카 정도의 개념으로 낸 거고 그것이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는 과연 그 중국 업체들이 어떤 부품, 어떤 디스플레이를 사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느냐 아니면 외면을 받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을 거고 그 수에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궁극적으로 볼 것이다라는 게 정혜연 어널리스트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LCD, OLED 큰 디스플레이 쪽의 두 맥락에서 우리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도 이 생태계에 줄을 대고 있는 업체들이 분류가 되잖아요. LCD 쪽에 계속해서 했던 회사들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무언가 변화를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의 다양성을 더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가 하면 이쪽에 먼저 들어가 있는 OLED 쪽인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서 그 수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걸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하셨던 것처럼 LCD 비즈니스에 중점되어 있는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체질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LCD에서 OLED로 많이 체질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소재 업체들도 사실 LCD 비즈니스가 어려워진 지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많이 이미 국내 업체들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QD-OLED라는 대형 OLED TV도 지금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개념입니까? 퀀텀 OLED TV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이제 국내 언론에도 CES에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졌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단순히 중소형뿐만 아니라 LCD 비즈니스로는 대형에서 이제 어려우니 대형 OLED TV로도 준비를 하자라는 지금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년에는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작년을 저점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캐펙스가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비 업체들 뭐 원익 IPS라든지 SFA라든지 HB 테크놀로지와 같은 OLED 관련 장비 업체들의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나 아니면 SKC 코롱PI의 업체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나중에 이제 폴더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재 쪽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 그 주가 차트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리냐면요. 1년치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던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IT 소재 장비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을 모시면 항상 이 업체 주가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가가 아주 처참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품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대부분을 다 들어갈 수 있는 캐파를 갖추고 있는 업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저 업체에 대해서 되게 좋게들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주가가 됐는데 지금 어떤 형태의 악재 같은 것들이 저 주가에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비교적 좋은 재료들이 반영될 수 있는 주가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주가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조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아이폰과 같은 모바일 시장이 많이
판매가 정체돼 있었다. 네, 죽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OLED TV라든지 예. 아니면 플렉서블 OLED 이런 쪽으로 소재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데요.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 하다못해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굉장히 판매가 부진했기 네. 때문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전방 산업에 의해서 저희가 기대했던 실적에 비해서 좀 저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은 좀 정체를 보이겠지만 예. 모멘텀 측면에서는 뭐 패널 지문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폴더블 스마트폰 OLED를 활용해야만 하는 그런 기술들의 변화가 올해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국내 디스플레이 세트 쪽 전방 산업 쪽에 두 축인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완벽하게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형 쪽, 네. LG 디스플레이는 TV 쪽, 대형 쪽에 경쟁력을 훨씬 더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류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도 대형 쪽, 네. 또 LG도 OLED 쪽의 소형 쪽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결국 두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 어쨌든 기술력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원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호 경쟁 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네. 중국 업체들과의 양적인 경쟁에서도 밀리고 이제 품질 경쟁에서 이 두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일단 TV 대형과 소형을 좀 나눠서 구분을 해보면요. 네. 지금 TV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만이 지금 OLED 대형 TV를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혼자만 하기에는 약간 힘에 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규모가 좀 커져야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네,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장비라든지 소재의 가격을 떨어뜨려야지만 네. 이제 OLED TV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혼자 하다 보니까 사실 규모의 경제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TV 시장으로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이 전체 시장 자체를 규모의 경제로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LCD에서 OLED 쪽으로의 네. 이전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리고 예.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장에 가보면 OLED TV가 LCD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 보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어허. 특히 또 삼성과 LG가 글로벌 TV 시장의 5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두 업체가 같이 밀어붙이면 시장이 좀 크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외에도 준비하는 업체들이 워낙 많은데 예. 이게 모바일 시장만 보면 굉장히 좀 경쟁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CES에서도 많이 지금 보였던 것처럼 디지털 전장 예. 이런 것들이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 차량 내부가 디스플레이 수요가 굉장히 커질 어허.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LCD보다는 OLED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장이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폴더블이 되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보다 보통 면적이 2배 혹은 3배까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캐파에서 예를 들어서 100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폴더블로 감안했을 때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생산량 그렇겠죠.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이즈업에 대한 효과들이 앞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네. 지금 당장의 경쟁보다는 시장이 열리는 게 훨씬 더 커질 수 그렇군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이 일반화된다는 건 그만큼 그 크기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네.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 크기라는 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감춰지는 거니까 네. 디스플레이 업체한테는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전기차를 저도 뭐 한두 번 타봤습니다만은 들어가면 떡하니 디스플레이가 한 대 장착이 돼 있죠. 네, 네. 지금 현재는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건 LCD죠. 네, LCD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뭐 기존 그 자동차 메이커든 아니면 새롭게 인공지능 차에 도전하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왕 할 거 LCD를 달겠냐. 네.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저쪽으로 가고 있다면 네. OLED 패널을 거기다 장착하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봐서 네. 인공지능 자동차의 어떤 일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침투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차량 내부가 보면 이게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CD로는 평면으로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그렇죠. 부분에서 오일기가 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얼핏 생각에는 폴더블은 이 롤러블은 자동차 안에서 훨씬 더 유용하겠군요. 네,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LG전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스에서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겠군요. 사실 집에 있는 거실에는요, 그 뭐 특별한 경우 사무실이나 사무공간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 롤러블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거실에 그냥 비치해 놓는다면 그걸 뭐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차 실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 축소된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시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워낙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요청도 있으시고 또 우리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처음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한두 개 좀 알려주십시오. 설명을 길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심 있게 리포트를 쓰셨거나 이 투자자들 미팅이나 기관 투자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보시죠 하는 종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커버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는 SDI가 방향성은 확실하다. 앞으로 삼성 SDI. 네, 삼성 SDI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거고 이제 전기차 시장은 시작이기 때문에 SDI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작은 업체들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원익 IPS나 SFA나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CES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5G가 기반 베이스로 앞으로 시대가 혁신적으로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5G 관련해서는 뭐 와이솔 같은 업체들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이솔이라는 게 저 필터, 센서 RF 필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들에 대한 리포트는 그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가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원석 애널리스트의 이름으로 다 게재가 돼 있죠. 투자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을 바로 사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리포트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우리 정원석 그 애널리스트 한 40여 분에 걸쳐서 말씀드린 이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맞는다면 공부를 좀 해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석 애널리스트는 디스플레이 업종은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 생활한 지 7년이 됐고요.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시간에 처음 와보셨습니까? 앞으로는 좀 자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디스플레이 담당 애널리스트와 함께 CES 참관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주가의 향방까지 깊이 있게 좀 다뤄봤습니다. 종종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기가 무척 탁하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좀 착용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맘